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강의는 교재 207페이지죠. 3에서 무효행위의 전환이 나옵니다. 의의는 뭐냐면 어떤 법률행위가 무효예요. 근데 만약 이것이 공교롭게도 유효한 다른 법률행위의 요건을 구비하고 있다면 다른 법률행위로 뒤바뀌어서 유효하게 되는데 이걸 우리가 무효행위의 전환이라고 하는 거죠. 요건에서 1번 법률행위 자체는 일단 뭐죠? 무효인데 이것이 2번 공교롭게도 다른 유효한 법률 요건을 구비하고 있고요. 3번 만약에 당사자가 무효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면 다른 법률행위를 하였을 것이라는 가상적 의사가 인정된다면 이것이 무효인 법률행위 유효한 다른 법률에 뒤바뀔 수가 있는데요. 넘겨보시면 4번 단독행위 전환도 가능합니다. 기억해 두시고요. 전환의 모습인데 1번 원칙입니다. 무효인 법률행위가 특별한 방식이나 형식이 요구되지 않는 불요식행위든 아니면 요식행위든 이것이 무효가 돼서 다른 법률행위로 뒤바뀌게 되는 경우에는요. 불요식행위로 전환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2번 요식행위로 전환이 되는 것이 안 되는 것이 원칙인데 특히 가번해가지고 불요식행위가 요식행위로 전환되는 것은 존재할 수가 없다는 입장이고요. 다만 나번해가지고 무효인 요식행위가 유효한 요식행위로 전환되는 것은 원래는 안 되지만 우리 판례는 몇 가지 예외적으로 무효인 요식행위가 유효한 요식행위로 전환되는 것을 인정하고 있거든요. 자, 밑에 1번, 2번, 3번이 나와요. 일단 1번은 비밀 증서에 의한 유언이 무효인 경우에는 자필 증서에 의한 유언으로 뒤바뀔 수 있다. 이런 판례거든요. 여기서 우리가 뭘 캐치하냐면 유언은 대표적인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죠. 따라서 우리 판례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에 대해서도 무효행위 전환을 인정하고 있다는 거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2번 타인의 자를 친자로 입적시켰어요. 이거는 뭐예요? 무효인데 다만 양자 입적으로서는 유효하다는 판례이고 3번 혼인에 의해 출생자를 친자로 입적시키면 이것도 뭐예요? 무효입니다. 다만 인지로서는 유효하다는 판례입니다. 그러면 2번과 3번에서 우리가 어떤 정보를 알게 되냐면 입양이다, 인지다, 친자다 이런 것들은 다 뭐죠? 가족법상 행위잖아요. 따라서 우리 판례는 가족법상 행위에 대해서도 무효행위 전환을 긍정하고 있다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되겠죠. 끝입니다. 그다음 우측에 보시면 이제 무효행위의 추인행위 내용이 나옵니다. 이 부분은 아주 시험 문제가 잘 나오는 부분인데요. 교재도 물론 읽어보셔야 되지만 이렇게 정리해 두시면 의외로 쉽게 답을 풀 수가 있어요. 자, 어떻게 정리하시는 거냐면 무효인 법률행위의 추인이에요. 그죠? 첫 번째 우리 정리할 것은 불가능한 경우입니다. 다시 말하면 추인할 수가 없는 경우예요. 이것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첫째, 반사회적 법률행위로서 무효인 경우에는 추인할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무효인 경우에도 추인할 수가 없습니다. 세 번째, 강행법규 위반하여서 무효가 되는 경우도 추인할 수가 없어요. 이 세 가지는 추인할 수 없고요. 추인해봤자 법률행위가 유효로 바뀌는 것은 아니라는 거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두 번째, 가능한데 추인하게 되면 새로운 법률행위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여기서 추인하게 되면 새로운 법률행위가 된다는 말은 결국은 소급하지 않는다는 얘기겠죠. 다만 유의하실 것은 당사자 간의 특약으로서 소급시키는 것이 가능한 경우인데 여기 교재에 나와 있는 139조거든요. 근데 이것이 의외로 많지 않습니다. 세 가지를 기억하시는데 첫째, 진이 아닌 의사표시가 예외적으로 무효인 경우. 두 번째, 통정허위 표시가 무효인 경우. 세 번째,
의사무능력이죠. 요 세 가지 경우에는 추인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새로운 법률행위가 되기 때문에 소급하지 않게 된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세 번째, 가능하고요. 소급해서 유효가 되는 경우도 있는데 요거는 딱 한 가지예요. 뭐냐면 무권대리행위죠. 무권대리행위는 본인의 입장에서는 무효입니다. 다만 본인이 추인하게 되면 무권대리시로 소급해서 유효가 되는 거죠.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서 기억하시기 바라고요. 물론 시험 문제는 다음 중 추인할 수가 없는 경우, 추인하더라도 유효로 되지 않는 경우 해가지고 요 반사회적 법률행위나 불공정한 법률행위나 강행법규 위반이 잘 나오고요. 한 가지 주의하실 것은 요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추인하는 것은 안 되지만 전환은, 무효행위 전환은 가능하다는 정도 하나만 좀 추가로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끝이죠. 교재 한번 보시고, 자, 넘겨보시면 기본 예제가 나와요. 한번 풀어볼게요. 기본 예제, 작년도 문제죠. 법률행위 무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법률행위 일부분이 무효인 때는 원칙적으로 그 전부가 무효가 된다. 맞죠? 일부가 무효면 전부가 무효인 것이 원칙이죠. 2번 무효인 법률행위는 그 법률행위가 성립한 때로부터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맞죠? 무효라는 말은 성립은 했지만 효과가 없는 게 뭐죠? 무효니까요. 3번 매매 목적이 된 권리가 타인에게 속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매 계약은 무효이다. X죠. 타인 소유물의 매매죠. 그러니까 타인 소유물의 매매는 무효가 아니라 유효합니다. 왜요?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가 계속해서 강조됐고요. 4번 불공정한 법률행위로 무효인 경우 추인에 의하여 유효로 될 수 없다. 맞죠? 반사회적 법률행위, 불공정한 법률행위, 강행법규 위반의 경우에는 추인이 인정되지 않죠. 5번 무효인 법률행위에 따른 법률 효과를 침해하는 것처럼 보이는 위법행위가 있더라도 그 법률 효과의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맞아요. 자, 왜 그러냐면 모든 책임은 유효하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겁니다. 이미 그 법률행위 무효라면 책임이라는 건 발생할 수가 없는 거고요. 따라서 무효라면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5번은 뭐죠? 맞는 지문이 되겠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3번이 답이고 5번은 답이 아닌 이유는 유효해야지만 책임이 발생하고 무효라면 책임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주제에서 그런 거니까 꼭 잊지 마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제3절 법률행위의 취소가 나옵니다. 의의가 뭔가요? 일단은 유효하지만 취소하게 되면 소급적으로 무효가 되는 것이 법률행위의 취소예요. 그러면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일단은 뭐 한 거죠? 유효한 거죠. 다만 취소하게 되면 소급해서 처음으로 돌아가서 무효가 되는 것이 뭐예요?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잖아요. 따라서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유효이긴 하지만 취소하게 되면 무효로 뒤바뀔 가능성이 있는 유효니까 정확히 말하면 유동적 유효가 되는 거죠. 우리가 이제 수험생분들이 이것도 잘 틀리시는데 시험 문제가 어떻게 나온 적이 있었냐면 다음 중 그 효과가 유동적인 것은 이렇게 물어보는 문제가 나온 적이 있어요. 근데 대부분이 틀리셨어요. 왜 그러냐면 유동적인 것을 물어보니까 유동적 무효만 떠오른단 말이죠. 근데 문제는 지문에서 5개 지문 중에서 유동적 무효가 없었어요. 답은 실제로 뭐였냐면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죠. 왜냐하면 다음 중 그 효과가 유동적인 것은 할 때 유동적인 것은 유동적 무효만 있는 것이 아니라 유동적 유효도 포함하고요. 따라서 그 문제는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찾으라는 아주 쉬운 문제였거든요. 다시 말씀드리면
유동적인 것은 유동적 무효만 있는 것이 아니라 무엇도 있죠? 유동적 유효도 있고, 유동적 유효는 대표적으로 뭐가 되는 거죠? 취소할 수 있는 법률이니까 유동적 유효가 된다는 거 조심하셔야 되겠죠. 그다음 우측에 맨 위에 2번에서 취소와 구별 개념에서 첫째, 철회가 나옵니다. 효과가 발생하기 전에 효과 발생을 막는 것을 우리가 철회라고 해요. 따라서 이미 효과가 발생했다면 더 이상 철회하지는 못하고요. 그런 경우에는 특별한 요건이 있는 경우에만 취소하는 것이 가능하거든요. 그럼 결과가 이렇게 되는 거죠. 효과가 발생하기 전에는 철회할 수 있고, 효과가 발생한 경우에는 특별한 요건이 있는 경우는 예외적으로 취소할 수 있음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2번 해제가 나오고 하더니 3번 해지가 나오는데, 해제와 해지와 취소의 차이점은 해지 공부할 때 정리하면 아주 쉽게 해결되니까 좀 참으시고요. 관련 판례는 결론만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해제된 후에도 착오를 이유로 취소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 정도 일단 꼭 기억해 두시면 되겠죠. 그 다음 하단에 2번 취소의 종류해 가지고 협의 취소와 넘겨보시면 광의 취소가 나오는데 굳이 나눌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냥 협의 취소만 기억하시면 돼요. 다시 말하면 제한 능력, 사기, 강박,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 정도만 기억하시면 되겠죠. 유의하실 것은 뭐냐면 3번 해가지고 재판상 취소가 나오는데 원칙이 뭐죠? 말로 하든 문수로 하든 상관이 없다 일단 기억하시기 바라고요. 3번 취소권자에서 1번 취소권자가 나오고 있죠. 자, 좀 생각해 볼 게 있네요. 자, 우리가 무효를 공부할 때는 무효를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을 따로 공부를 안 했어요. 왜요? 무효는 아무나 주장할 수 있는 거니까요. 이번에 지금 우리는 취소권자, 취소할 수 있는 사람을 따로 공부하려고 한단 말이죠. 다시 말하면 취소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정해져 있는 취소권자만 할 수 있다는 것도 좀 주의하셔야 돼요. 그러면 누가 취소할 수 있느냐? 첫째, 제한 능력자 본인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제한 능력자도 자신이 한 법률 행위를 스스로 뭐 할 수 있죠? 취소할 수 있죠. 여기서 주의하실 것은 신의 성실의 원칙, 즉 금반의 원칙이 제한 능력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거 아마 떠오르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2번 착오를 일으킨 사람, 사기 강박, 착오를 당한 사람 당연히 뭐 할 수 있어요? 취소할 수 있고요. 3번 대리인도 취소할 수 있는데 주의하실 것은 친권자나 후견인과 같은 법정 대리인 물론 취소할 수 있지만 임의 대리인은 별도의 수권이 없는 한 취소할 수 없다는 거 꼭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4번 승계인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상속인과 같은 포괄 승계인 물론 취소할 수 있고요. 매수인과 같은 특정 승계인도 취소할 수 있어요. 여기서 또 좀 주의할 점이 있는데 취소할 수 있는 사람이 총 4가지 종류라는 거죠. 따라서 취소권자는 한 명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보통 우리가 또 누가 누구에게 취소하느냐를 시험 문제에 잘 내고 있는데 잘 틀리시게 되는 이유는 뭐냐면 취소권자를 찾고 한 사람만 찾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한 사람만 찾으면 안 된다. 왜냐하면 취소권자는 4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시험 문제에서는 2명 이상의 취소권을 갖게 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2번 취소의 방법에서 1번 취소의 대상, 의사표시를 취소한다는 말이 나와 있고요. 2번 취소의 방법에서 가번 원칙, 말로 하든 문서로 하든 어떤 방법이든 상관이 없고요. 또 명시적으로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묵시적 취소도 가능하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그래서 교재에 나와 있는 판례는 이런 얘기죠. 취소하겠다는 말은 안 했지만 취소를 전제로 한
반환 청구나 이행 청구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면 그것만으로 묵시적 취소라는 것이 판례 입장이죠. 다시 말하면 취소를 명시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묵시적으로도 가능하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요. 근데 나번 재판상으로만 하유하는 것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원래는 취소는 말로 하든 문수로 하든 어떤 방법이 상관이 없고요. 꼭 재판을 해야지만 할 수 있는 것은 아닌 거예요. 다만 예외적으로 재판을 통해서만 취소할 수 있는 경우가 여러 가지가 나와 있는데 우리가 기억할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첫 번째죠. 예컨대해서 사해행위의 취소입니다. 자, 채무자가 돈을 갚기 싫어서 재산을 도피시키는 걸 우리가 뭐라고 공부했죠? 사해행위라고 공부했고요. 이런 사해행위를 채권자가 취소할 수 있고 이것을 우리가 채권자 취소권이라고 하는데 채권자 취소권은 재판으로만 할 수 있다는 거 이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냥 넘겨보시면 관련 판례가 나와 있는데 뭐 특별한 것은 없죠. 첫 번째 판례는 묵시적으로 취소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판례고요. 두 번째 판례 좀 조심하셔야 되는데 취소는 아무 때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제한 능력이다, 착오다, 사기다, 강박이다 같은 특별한 사유가 있어야지만 뭐 할 수 있는 거죠? 취소할 수 있는 거죠. 따라서 당사자 간의 합의로 취소하는 합의 취소는 존재하지 않아요. 또 취소 계약이라는 것도 존재하지 않는 거죠. 따라서 양쪽 모두가 취소하겠다고 했더라도 제한 능력이다, 사기다, 강박이다 같은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그것은 취소되지 않는다는 판례고요. 은근히 중요합니다. 다시 한번요. 취소란 법에서 정하고 있는 4가지 사유만으로 취소할 수가 있습니다. 합의 취소다, 또 취소 계약이다 이런 거는 법적으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취소 사유가 없는 상태에서 쌍방 모두가 취소한다고 했더라도 취소가 되는 것은 아님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3번 취소의 상대방이 나오는데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취소하고자 하는 그 원래의 법률행위 상대방에게 취소하는 거다. 다시 말하면 취소의 상대방은 현재 권리자에게 취소하는 것도 아니고요. 사기친 놈, 강박한 놈한테 취소하는 것도 아닙니다. 취소하고자 하는 그 법률행위, 원래의 법률행위 상대방에게만 취소할 수가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병이 갑에게 사기를 치는 바람에 을과 만나서 갑이 매매 계약을 하고요. 갑이 을에게 등기해줬더니 을이 또다시 정한테 팔아먹고 정한테 등기를 해줬으면 나중에 병이 자신이 사기됐다는 이유로 요 매매 계약을 취소하고자 해요. 누구한테 하는 거냐? 을에게만 한다는 거죠. 취소 상대방은 뭐예요? 취소하고자 하는 그 법률행위, 원래 법률행위의 상대방이기 때문에요. 따라서 사기친 놈한테 하는 것도 아니고요. 현재의 권리자에게 하는 것도 아님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최근에 시험 문제가 누가 누구에게 취소할 수 있느냐가 잘 나오는데 취소의 상대방은 반드시 한 사람이라는 거, 한 명만이라는 거 기억하신다면 문제 푸는 시간을 많이 단축할 수가 있겠죠. 3번 취소의 효과입니다. 1. 소급적으로 무효가 됩니다. 따라서 취소를 하게 되면 법률행위 시로 소급해서 무효가 되고요. 2번 취소 효과가 미치는 범위가 나오는데 특별한 건 없고요. 그 다음 우측에 3번 취소 효과의 절대성과 상대성이죠. 제한 능력자의 법률행위만 제3자를 보호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기다, 강박이다,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의 경우에는 선의의 제3자를 보호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4가지 사유 중에서 한 가지만 제3자를 보호하지 않기 때문에 취소는 절대적 취소가 예외고요.
상대적 취소가 원칙이라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되겠죠. 이렇게 기억하면 되겠죠. 취소는 원칙적으로 제3자가 선이면 보호가 되지만 제한 능력자인 경우에는 제3자가 선이라 하더라도 보호되지 않는다. 이렇게 기억하면 되겠죠. 그 다음 4번 부당이득 반환 의무 앞에서 했던 거죠. 자, 취소를 하게 되면 소업적으로 무효가 되니까 이행하기 전이면 물론 이것도 이행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이행한 것이 있다면 부당이득으로서 반환해 줘야 되는데 나번 제한 능력자는 전부를 반환하는 것이 아니라 현존 이익 범위 내에서만 돌려주게 되고요. 그 다음에 유의하실 것은 현존 이익을 계산할 때는 건전하게 소비한 것, 식료품을 구입하고 가스비를 내고 생활비를 내고 병원비를 내는 것은 소비된 것이 아니라 현존하는 것으로 본다는 점이고요. 유흥비로 탕진한 경우, 술 먹고 춤추고 도박한 경우에만 소비된 것으로 이해가 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걸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은 제한 능력자가 만약에 배가 고파서 빵을 먹기 위해서 사기를 쳤다면 취소한 후에 다 돌려줘야 되는 거고요. 만약에 술이 필요해서 술 먹기 위해서 사기친 경우에는 사기를 이유로 취소한 경우에는 어느 범위 내에서만요, 현존하는 범위 내에서만 돌려주면 된다라는 이상한 결론이 나오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되겠죠. 4번 일부 취소, 일부 무효와 똑같습니다. 그래서 일부를 취소하게 되면 원칙적으로 전부가 쌍무효가 되고요. 다만 그 일부분이 다른 부분과 구별할 수 있다. 가분성이 있거나 또는 특정성이 있고요. 또 그런 부분이 없더라도 법률행위를 하였을 것이라는 가상적 의사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일부만의 취소도 가능하다 정도만 기억하시면 되겠죠. 긴가요? 그러면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일부를 취소하면 원칙적으로 전부가 무효가 되고요. 다만 예외적으로 일부만의 취소도 가능하다 정도만 기억하시면 되겠죠. 넘겨보시면 기본 예제가 나옵니다. 풀어보면 법률행위 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착오로 인한 취소권은 청구권이 아니라 형성권이다. 맞죠? 모든 취소는 승낙을 받지 않고 일방적으로 하는 것이니까 청구권이 아니라 뭐가 되죠? 형성권이 되고요. 2번 법률행위가 취소가 되면 그 법률행위는 취소한 때부터 무효가 된다. X입니다. 취소는 소급표가 있죠. 따라서 취소한 때부터 무효가 되는 것이 아니라 법률행위 시로 소급해서 무효가 되기 때문에 2번은 뭐죠? X가 되는 거죠. 3번 취소할 수 있는 법률의 추인은 추인권자가 취소할 수 있는 행위임을 알고서 해야 한다. 맞는 지문이고요. 좀 이따 설명드려야 되고 4번 취소할 수 있는 법률의 상대방이 확정되어 있는 경우에 누구한테느냐? 그 취소는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서 하면 되고요. 5번 일부를 취소한 원칙적으로 전부가 무효가 되지만 하나의 법률행위가 가분적이거나 그 목적물의 일부가 특정될 수 있고 그 나머지는 부분은 유지하려는 당사자의 가정적 의사가 인정되는 경우 예외적으로 일부만의 취소도 가능하니까 5번은 맞는 지문이 되겠죠. 그 다음에 4번 취소할 수 있는 법률의 추인입니다. 일단 의의 나와 있고요. 결국 뭐예요? 추인하게 되면 더 이상 취소할 수 없다. 취소권의 포기죠. 따라서 취소할 수 있는 법률에게는 추인할 수 있고요. 추인하게 되면 확정적으로 유효가 되기 때문에 더 이상 취소할 수 없게 됨을 주의하시기 바라고 2번 추인의 요건에서 1번 추인권자, 취소권자가 추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주의하실 것은 이 추인권자가 취소하기 위해서는 2번 취소 원인이 종료된 후에 해야 되거든요. 따라서 제한 능력자가 추인하려면 원인이 종료가 된 후 능력자가 된 후에야 비로소 추인할 수 있고요.
또 사기 강박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자는 그 상태에서 벗어나야 비로소 추인할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해 두셔야 되겠죠. 우측에서 한번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인 줄 알고서 해야 되고요. 4번 누구한테느냐? 취소와 마찬가지로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를 하게 되는 거죠. 추인의 효과 1번 더 이상 취소할 수 없게 되기 때문에 확정적으로 유효가 되고요. 2번 추인의 취소권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여러 사람 중에서 한 사람만 추인하게 되면 모든 사람의 취소권이 뭐죠? 소멸되게 되는 거죠. 별것도 아니지만 이것도 어려워하시는 분이 있는데 이런 거 생각해 보시면 돼요. 갑이 미성년자인데 을과 만나가지고 매매 계약을 했어요. 병 법정 대리인 친권자로부터 동의를 받지 않고요. 그러면 친권자도 취소할 수 있고 미성년자 본인도 취소할 수가 있는데 만약에 친권자가 추인하게 되면 이때는 친권자인 병뿐만 아니라 갑, 미성년자도 더 이상 뭐 할 수 없게 됩니까? 취소할 수 없게 되겠죠. 다시 말하면 취소권자가 여러 명인 경우에는 한 사람만 추인하더라도 모든 취소권자의 취소권이 소멸하게 된다는 점 기억해 두시면 되겠죠. 그 다음 이제 법정 추인이 나옵니다. 일단 의인은 묵시적 추인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추인도 명시적으로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묵시적으로 하는 것도 가능한데 요 묵시적으로 하는 추인을 특별히 뭐라 하냐면 법정 추인이라고 하는 거고요. 넘겨보시면 요건이 나오는데 요 법정 추인도 1. 원인이 종료된 후에 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제한 능력자라면 능력자가 된 후 사기 강박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하는 그 상태에서 벗어난 후에 해야 된다는 거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2번 일정한 사유가 있어야 되는데 총 6가지 사유가 있어요. 보통 이거를 뭐 전희경 당치강 해가지고 머리를 잘 따서 외우는 분이 있는데 그건 의미가 없는 거고요. 6가지 사유를 쭉 읽어보시되 우리가 잊지 말 것은 한 가지예요. 이행을 청구하고 권리를 양도했다는 이유로 법정 추인이 되려면요. 누가 해야 되냐면 취소권자가 해야 된다는 거죠. 상대방이 이행을 청구하고 상대방이 권리를 양도하는 것은 뭐가 아니죠? 법정 추인이 아니다. 이게 키포인트가 되는 거죠. 의미는 아주 당연한 겁니다. 자, 보세요. 제가 사기를 당했습니다. 사기당한 제가 취소권자가 이행을 청구하고 권리를 양도하는 것은 취소하지 않겠다는 뜻이니까 뭐가 되겠어요? 추인이 되겠지만 사기친 놈이 저한테 이행을 청구하고 저한테 뺏은 물건을 팔아먹는 것은 절대로 뭐가 될 수는 없는 거죠? 추인이 될 수가 없는 거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행을 청구하고 권리를 양도했다는 것이 추인이 되려면 누가 해야 됩니까? 취소권자가 해야 되고요. 상대방이 하는 것은 뭐가 아닙니까? 주인이 아님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단에 보시면 3번 이의 유보가 없어야 되고요. 3번 법정 추인으로 일반적 추인과 마찬가지로 더 이상 뭐 할 수 없습니까? 취소할 수 없죠. 자, 우측에 보시면 이제 작년도 시험 문제가 나오고 있어요. 기본 예제입니다. 갑은 자신의 X 부동산 을에 2억 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을과 체결한 후 그 계약이 을의 기망행위로 이루어진 것임을 알면서도 다음 사유에 대해 이의를 보류하지 않았다. 갑이 매매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경우는 그러면 취소할 수 있는 경우를 찾으라는 말은 결국은 추인이 아닌 것을 찾으라는 얘기겠죠. 1번 보시면 갑이 을로부터 이행의 청구를 받은 경우에 자, 이행의 청구는 누가 해야 돼요? 취소권자인 갑이 해야 되겠죠. 기망을 한 상대방 사기를 친 놈이 이행을 청구하는 것은 뭐가 아니에요? 추인이 아니기 때문에 답은 뭐죠?
1번이 되는 거죠. 이것도 아주 간단하게 해결할 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밑도 끝도 없이 표면적으로 외우기 때문에 틀린 부분이니까 확실하게 좀 요것만 꼭 기억하시고 이해해 두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취소권의 소멸입니다. 일단 취소권의 행사기간에 제한이 있어요. 146조 해가지고 추인할 수 있는 날, 다시 말하면 원인이 종료된 날로부터 3년, 아니면 법률행위를 한 날, 법률행위 시부터 10년 이내 행사해야 되고요. 3년이나 10년이라는 이 기간이 경과되게 되면 더 이상 취소권 행사할 수가 없어요. 자, 유의하실 것은 2번 취소권의 단기 소멸해가지고 여기서 기억할 것은 뭐냐면 이 기간은 소멸시효가 아니라 제척기간이라는 거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왜냐면 우리가 소멸시효에서 정리하겠지만 형성권은 소멸시효 걸리지 않아요. 취소권은 대표적인 형성권입니다. 따라서 소멸시효 걸리지 않고요. 뭐에 걸릴 뿐이냐면 제척기간에 걸릴 뿐이거든요. 따라서 3년이다 10년이라고 하는 기간은 소멸시효가 아니라 제척기간이라는 거 잊지 마시고요. 넘겨보시면 판례가 나와 있는데 두 가지 판례인데 특별한 건 없고요. 첫 번째 판례에서 우리가 취소권의 행사기간은 제척기간이기 때문에 소멸시효가 아니기 때문에 당사자 간에 주장이 없어서 법원이 직권으로 경과됐는지 안 했는지를 판단한다는 판례가 나와 있는 거죠. 자,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강의 때 이어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